적중 9일차입니다. D-Day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40% 폭락이 진짜일까요? 비트코인 K가 마지막 지지선입니다. 무너지면 진짜 폭락합니다. 안쌤입니다. 촬영하는 현재 시간 3월 19일이고요. 7시 37분 아침 일찍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급락이 일단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국은 274K 윗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항대로 작용이 되면서 일단은 슈퍼지션 강하게 등장을 하면서 급락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 급락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보루 로선의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추가적인 급락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부터 D-2일, D-1일, 그리고 D-Day까지 오늘 새벽에 잠을 주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 3시 반에 눈이 뻘겋게 떠 있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익히 말씀드렸던 3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3시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결정이 계속 있었고요. 사실상 그 전에 3월 18일이죠. 저녁 9시 반부터 이때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는 0.3이었는데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0.7이 나오면서 이거 심상치 않은데 라는 의견이 탁 나왔었죠. 물론 원유 재고가 많게 나와서 원유값 괜찮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미국,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석유시설 타격했죠. 거기다가 천연가스 세계 최대 이란 최대 석유가스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시설들도 타격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맛이 가 있다. 완전 맛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에 관련돼서 동결한 것도 저는 진짜 제롬 파월이 익스큐즈한 겁니다. 정말 익스큐즈한 거고 양보한 거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롬 파월 아저씨 이제 임기가 5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시는데 이제 물러서야 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쟁 기간이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좀 더 할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또 한 번 완벽히 무너뜨리는 이런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설프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 마이너스 3.8% 이상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고 추가 하락도 충분히 열어놓고 현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머니 자체는 일단은 71K 부근에 그리고 70K 부근에 많이 지지를 하기 위해서 쌓여 있지만 그 두께가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두텁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 가격대까지도 일단은 열어놓고 보셔야 돼. 일단은요. 여기까지 내려갈 때는 뭐 단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그렇게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적중 한 9일차 정도 되네요. 트레이딩 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괜찮죠.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런 데에서 이제 숏 포지션 등장을 했으면 신호가 좋으면 너무 좋았겠죠. 늦어도 이런 신호들 그리고 롱은 요런 신호들 이렇게 급격히 하락이 되면은요 신호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슨 신호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속하고 있는 이 포지션 신호죠. 안쌤의 삼겹살 외국인 세력이라고 아예 바꿔놨어요. 최근에 외국인들만 거의 매매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국내 업비트 거래량 반토막 나 있고요. 물론 우리처럼 레퍼럴 선물하시는 분들도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다.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오히려 해외에 계신 외국인들 위주로 해외에 계신 교민들 위주로 엄청난 거래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소리는 아니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위아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S라는 숏포지션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왜 꼭 상승을 해야지만 붙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 현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싸우는데 한쪽 날만 갈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맨날 쳐요. 근데 상대방은 양쪽 날을 다 갈았어.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탁탁탁 다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똑같은 어떤 실력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숏 포지션 반드시 지금 시장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FOMC 등장하기 직전에 PMI 지수 나오기부터 시작해서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전형적인 외국인들 3번이나 그랬죠. 제가 3번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죠. 3번이나 하락에 베팅을 했어요. 하락에 3 번째 베팅을 해야지만 S버튼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죠? 강력한 하락 신호입니다. 그 이외에 추가 하락이 쭉쭉 나오고 여기는 뭡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올까봐 73K에서 또 반등을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거든요. 숏인을 통해서 추가 비중을 확대하십시오. 숏으로 지금 더 내려갑니다 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지금 멈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추가적인 반등이 이렇게 해서 나오려면은 말씀드렸죠. 이렇게 L버튼 또는 L인 버튼을 통해서 새롭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녹색 버튼 하나 보이십니까? 얘가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 녹색이 하나, 둘, 3개가 나오셔야 돼. 그래야 L 버튼이 나오면서 상승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나, 둘, 3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L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L이 내린 추가 비중 확대를 얘기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간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숏과 롱을 잡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쵸? 어려운 건 없고 오른쪽에 있는 안쌤의 2026년도 삼겹살 외국인 세력 매매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영상 후반부 저 밑에 200줄의 센텐스인데 후반부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쪽의 세력들의 매집을 더욱더 정밀하게 더 비중을 좀 두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쪽도 비중을 좀 두었는데 국내 비중을 줄이고 외국인 쪽으로 비중을 많이 지금 담아놨어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거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꿀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독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식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무기죠. 무기, 뭐 천군과 같은 무기. 우측에 보이는 2026년도 삼겹살 외국인 세력 매매법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파란색 주장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신청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얼마만큼 더 내려가는 거야?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 고점에 이 pit이 올라왔을 때부터가 이상했어요. 솔직히 이 윗꼬리 이렇게 윗꼬리가 쫙 나왔다라는 것은 이 상승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반납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반납하고 하나 둘 셋 여기 자리가 이제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고점까지. 근데 여기서 일명 쳐맞은 거죠. 쳐맞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또 급락. 이게 이제 한 방이죠. 한 방.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맞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갈 확률이 저는 되게 많아 보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얘네들이 이제 거꾸로죠. 녹색이 상승한 걸 보여주는 거고요. 빨간색은 다 하락입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이 비중하는 크기가 다른데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 나왔습니다. 테크놀로지, 반도체 너무 좋았거든요. 오라클 다 급락입니다. 다 전부 다. 특히 여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있을 텐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회사 있죠? 근데 급락 나오고 있어요. 급락. 올라갔다가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방어주로 얘기하고 있었던 금융주, 파이낸셜 또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완전히 베어마켓 시장으로 지금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밀려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다시 한번 또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천연가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란의 가장 큰 천연가스 타격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4.21까지 올라갔습니다. 천연가스 올라가면 여러분들 우리 가스비 많이 나오고요. 뭐 다 올라가는 겁니다. 뭐 기름값 올라갔죠. 가스비 올라갔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파르스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이스라엘 폭격을 받았다는 이란 매체들의 18일 현지 보도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걸프 해역과 맞던 아살루에의
PSEEG는 세계 최대 해상 가스 전 중에 하나인데 얘를 이제 파이프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 가격 폭등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조율 둘이 짝짝꿍해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미국은 전쟁 끝내고 싶다라고 이제 어떤 뉘앙스를 보였는데 이스라엘이 안 해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거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조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이 이 미국이 오케이 사인이 나지 않으면 안 해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이 아직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느낌이 보이는데 사실 저는요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천연가스까지 건들고 지금 석유 시절 건들고 지금 서로 난리가 나 있잖아요. 솔직히 뭐 코인 매매하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할지는 몰랐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경우에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가 있을 거고 이스라엘 그렇죠? 이란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쉽게 거꾸로 하면 거야. 이란은 더 이상 그냥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그러니까 공격할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아예 공격할 생각도 없어요. 어디 나갈 생각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침대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잘하잖아요. 중동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냥 벙커 파고 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죽던지 말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억울함, 그동안 당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눌러주지 않으면 또다시 보복 공격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눌러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의 네타냐후 자체가 또 있죠.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쟁을 잘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지금 선거가 있는데 총리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면은 자기가 바로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은 지금 공격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공격할 것도 없고. 근데 뭐 주변 국가에서 야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들어. 또 이제 쿠바도 공격해야 되는데 쿠바도 뭐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자기가 뭐 방어하겠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11월에 또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머리가 아주 아플 겁니다.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전쟁에 관련돼서는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그냥 장기전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버티는 거예요. 공격도 없이 그리고 이런 막 대량 살상에 관련된 공격도 없이.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아주 강하게 마지막 정도로 한번 전 쳐 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는 잔잔하게. 관심 없는 거 아시죠? 어디가 관심 없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인 거 아세요? 우리 근데 이거 보도되는 거 있습니까? 얘네 거의 휴전 느낌 아니세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한 방을 날려서 이제는 뭐 97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이제 천연가스까지 들썩들썩 있는데 그렇게 돼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폭증되고 더 전쟁이 더 될 거야 무서워 하면은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이 금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금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5천이 내려갔어요. 금 투자하신 분들은 속상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안한데 왜 이렇게 금을 안 사?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은 거의 뭐 힘들다고 보는 거고요. 또한 이제 금리도 일단 동결은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경기는 좋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일명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저만의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은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실업률.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26년 2월 달 미국의 실업률은 4.4%입니다. 4.4%.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내려오면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 자체가 뭐 슬슬 올라오는 모양새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실업률이 두 자리가 돼야 돼요. 두 자리. 쉽게 얘기하면은 10% 이상까지 올라와 주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마구 치솟고 있는데 경기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지표를 FOMC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10%짜리. 그래서 이게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전쟁이 어차피 언젠가는 끝나지 않을 거냐. 일시적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일시적인 템포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일정 정도 저점을 다지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저점을 다지고 강한 V자 반등이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아무리 쥐가 버텨도 트럼프가 원하지 않아요. 케빈 워시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누구 사람? 트럼프 사람. 이 친구가 들어오면 이분이 들어오시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고 양적 완화에 대한 QE를 다시 한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V자 반등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자리는 여기서 봤을 때는 전쟁이 일단은 멈춘다는 가정하에 70K까지는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70K 살짝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 충분히 V자 반등 강하게 나올 확률이 분명히 많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글로벌 정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신호는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돈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다 우리 자고 있을 때 얘네들은 막 빨빨빨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움직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돈의 움직임, 돈의 흐름이 매매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선물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선물까지 다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했던 게 그거예요. 수급. 수급. 이게 일명 뭡니까?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을 내가 역행하는 순간 나는 내 돈은 내 계좌는 죄송하다는 얘기죠. 거의 사요나라인가요? 안녕이에요. 빠빠이에요. 빠빠이. 내 계좌는 안녕.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지금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저의 특히 이번에는 2026년도 삼겹살 외국인 세력 매매입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지금 시즌이에요. 확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롱에 관련된 베팅이 나오지 않고 있고 기존의 숏의 이 3개짜리의 돈의 흐름에 지배를 받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매매하시려면 어떻게 이거 켜놓고 하셔야 됩니다. 켜놓고 보셔야 돼요. 켜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0분봉을 보고 있는데 좀 예민하게 보실 분들은 15분봉 원하는 분봉 다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저는 기왕이면 30분봉 1시간 분봉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왔을 때만 조금 늦게 진입하더라도 여기 진입을 못하죠. 1시간 봉은. 왜? 3번이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갔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완벽한 바닥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자리에만 들어갔어도 이만큼이 적습니까, 이거? 이거 얼추 얼마죠? 여기서만 잡았어도 보수적으로만 매매하더라도 4%예요. 그럼 20배 잡으면 25배 잡으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나는 조금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30분봉, 15분봉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니까. 7%니까 좀 많이 다르긴 하네.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중요한 것은 우측에 보이시는 외국인 세력으로 인해서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을 더욱더 비중을 둔 이 삼겹살 매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영상의 고정 댓글인데요. 파란색 주소창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신호 딱 켜놓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게 이제 고정 댓글 요겁니다. 요걸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성무님 저의 완전한 팬인 것 같아요. 자그마치 3번이나 3번까지 많이 달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이성무님께 따로 제 영상을 항상 지켜보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성무님 계좌가 조금 힘드시다 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계좌 우리 삼겹살로 인해 가지고 토실토실하게 기름지게 하면 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감사드리겠고요. 누구냐가 뭐래니? 누구냐님이 저한테 뭐래니? 누구냐님은 누구시죠? 저한테 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오릅니다. 20시간 전에 다시 오른다. 이분 이제 롱배팅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결과 보셨죠? 땡땡땡K 크크크. 어떻게 74K 답변 드렸는데 롱 잡으셨나요? 숏 잡으셨으면 하는데 조금 우려가스럽네요. 지금 크크 하나씩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삐진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들. 소중하게 피땀 흘려서 만든 돈 아니세요? 농사에서 일궈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작물을 팔아다가 번 돈 아닙니까? 열심히 새벽에 출퇴근해서 번 돈 아니세요? 그냥 뭐 난 없어도 되는 돈입니까? 저는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고 봐요. 돈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피땀 흘린 것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장난으로 하시면 안 되세요. 안쌤의 99.99% 2026년도 뉴 삼겹살 매매법 외국인용이라고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클릭해 주시고요.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에 계신 분들 요즘에 많이 하시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이메일 번호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OKX를 사용합니다. 글로벌 탑 프로그램이고요. T로 시작하는 뭐 TA 이런 짭 일명 짭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출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해볼 거고요. 도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매 잘해봅시다.